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온 김영훈 의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체취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왜 나는 냄새가 나는 걸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체취는 조금만 관리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여러 환자분들이 기억납니다. 특히 몇 분은 늘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함께 원인을 찾다 보니 몇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체취를 줄이는 핵심 부위 5곳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 테니 미리 설정해 두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 5부위가 중요한지, 이 5가지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피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지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부위 중 하나가 두피입니다. 피지가 쌓이면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지의 성분이 변하면서 더 강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땀과 먼지를 머금고 있다 보니 관리가 소홀하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정년퇴직 후 집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머리를 감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머리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본인은 매일 감지 않아도 괜찮을 줄 알았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두피의 피지 성분이 변하고 피지 산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분께 미온수로 머리를 감고 피지 제거 효과가 있는 샴푸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렸더니 몇 주 후 다시 찾아오셔서 가족들이 냄새가 줄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두피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피지가 과도하게 쌓이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피지 균형이 깨지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온수로 머리를 감고 피지 제거 효과가 있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최소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땀을 배출하는 에크린샘과 지방 성분이 포함된 땀을 내보내는 아포크린샘입니다. 겨드랑이에는 아포크린샘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땀이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겨드랑이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께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늘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겨드랑이 냄새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비누로만 씻고 있었고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아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씻은 후 데오드란트나 알코올 솜으로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다시 방문하셨을 때는 냄새가 많이 개선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겨드랑이는 비누로만 씻지 말고 약산성 클렌저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로 씻으면 효과적이며, 씻은 후 데오드란트나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등과 가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쪽 몸만 씻고 등은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과 가슴 역시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이며, 여름철이나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이 부위가 눅눅해지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 냄새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샤워할 때 등까지 꼼꼼히 씻고 바디 스크럽을 주 12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80세 어르신께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나는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 하고 물어보셨죠. 샤워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보니 등 쪽에는 공을 들여 씻고 계시지 않더군요. 등과 가슴도 피지와 땀이 섞이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은 혼자 씻기 어려워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샤워할 때 등까지 꼼꼼히 씻고 바디 스크럽을 주 12회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렸더니 이후에는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타구니와 생식기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주로 접혀 있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구조라 땀이 쉽게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될수록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땀과 노폐물이 쉽게 갇혀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 속옷을 입고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분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씻고 나서도 사타구니 주변에서 냄새가 심하다고 하셨죠. 확인해 보니 씻은 후에도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채 속옷을 입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한 비누로 씻고 충분히 말린 후 면 속옷을 착용할 것, 그리고 필요하면 파우더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베었을 때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위는 특히 습기가 많아 냄새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완전히 건조하지 않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순한 비누로 씻고 면 속옷을 착용하며 필요하면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과 양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쉽게 차고 각질과 땀이 뒤섞이면서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바닥 피부의 유분이 줄어들고 각질이 많아지는데, 이 각질이 세균과 만나면서 더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발냄새가 심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지 않거나 같은 양말을 여러 번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민망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발에서 쉰내나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도망을 갔다는 거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지만 가족들까지 같은 말을 하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항균 비누를 사용해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양말도 매일 갈아 신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들이 다시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 발냄새 안 나네? 라는 말을 듣고 뿌듯하셨다고 하네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항균 기능이 있는 발 전용 비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양말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채취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 채취를 줄이기 위한 중요 부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5가지 부위를 잘 관리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체취를 줄이는 데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나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서 냄새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속옷과 티셔츠를 매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부에는 각질과 피지, 그리고 땀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이들이 옷에 흡수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지 성분이 변하게 되고 그 결과로 노인취라고 불리는 독특한 냄새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속옷과 티셔츠를 매일 갈아입으면 이러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아 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구류를 주 1회 이상 세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구류에는 땀과 피지뿐만 아니라 각질이 쌓이고 이것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베개와 이불은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탁하지 않으면 냄새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침구류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세균 증식을 막아 채취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는 옷의 소재도 중요한데요. 면이나 리넨 같은 통기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천은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켜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땀을 배출하지 못하고 피부에 머물게 해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통기성이 좋은 천연 섬유를 입으면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습관도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기나 유제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채취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고기와 유제품은 지방 함량이 높아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를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암모니아 같은 부산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에는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에는 냄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클로로필 엽록소이 포함되어 있어 채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즉, 채취를 줄이려면 위생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채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취를 줄이는 5가지 핵심 부위와 생활 습관, 식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채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한두 번 실천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시작일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